그리고 이제 hard factor들은 GPA와 SAT가 이렇게 충족이 안 된다면은 올해 입시 결과에서는 soft factor가 아무리 좋아도 합격을 못한 것 같아요. 즉, hard factor 때문에 붙는다는 게 아니라 hard factor가 충족이 안 되면은 soft factor들이 얼마나 좋아도 뒤집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 1과 2에서 나왔듯이 이러한 hard factor들을 학점과 SAT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런 게 준비된 학생들은 그래도 아직도 수천 명이에요. 그 수천 명, 수만 명에 대해서는 이제 soft factor가 들어가겠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액티비티들이 학교들 랭킹에 따라서 조금 비중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톱 5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톱 50 학교를 지원한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듯이 내가 GPA가 좀 낮고 SAT가 좀 부족해요. 즉 내가 지원하고 있는 톱 50 학교 펜스테이트, 뭐 UIUC 거기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점수보다 내가 GPA가 낮고 SAT가 높지가 않아요. 이런 학교들은 재밌는 게 액티비티가 훌륭하면요. 이거로 보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뭐 UIUC 컴공 간에가 그 학점도 뭐 3.5, SAT도 뭐 1400대 초반 이래요. 걔네 평균보다 낮거든요. 근데 활동이 좋았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규명해야 되는 거는 내가 지금 52학교 정도를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면은 희망을 가지세요. 내 점수가 82 정도 수준이어도 내 활동이 훌륭하다면은 52까지는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톱 이제 30이랑 이제 UC 학교. 여기서도 재밌는 거는 이제 hard factor 간에 우위가 나타났어요. SAT 점수가 낮아도 GPA가 좋다면은 30위권에 있는 학교들, 그 다음에 UC 계열들은 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변에 보면은 SAT 점수는 높은데 UC 버클리, UCLA 떨어진 애들은 많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SAT 점수는 별로 안 좋아요. 솔직히 정말 안 좋아요. 근데 하지만 학점은 좋아요. 그리고 특정한 활동에 부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UC 버클리는 붙더라고요. 그리고 상위 32 학교도 붙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 내가 GPA는 좋은데 SAT가 안 좋아서 난 30이 안 되겠지 해가지고 40이 50이 보는 학생이라면 그러지 마세요. 본인이 만약 GPA가 진짜 훌륭하고 그 다음에 특정 분야에 대해서 두각을 나타내는 활동이 있다면은 UC 버클리 꼭 지원하세요. 그 다음에 30위에 있는 학교도 꼭 지원하세요. 조지아텍도 지원하시고 NY도 지원하시고 BU도 지원하세요. 이런 학교들은 보니까 SAT 점수가 GPA하고 액티비티보다 아래로 가더라고요. 즉 GPA가 높고 액티비티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52학교는 전반적인 액티비티가 풍부한 거였고요. 32학교는 액티비티가 특정화되어 있는 어떠한 특정 영역에서 내가 능력을 보인다면은 학점과 그 활동을 더했을 때 그보다 부족한 SAT나 ACT 점수를 커버가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은 이제 아이비리그죠. 아무리 활동이 좋아도요. 아까 말했던 그 hard factor들 GPA하고 SAT 점수가 안 되면은 불합격 요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내가 꿈꾸는 게 아이비리그다. 그러면 일단 학점은 기본이고요. 학점 GPA는 기본이고 아까 제가 말했던 SAT 점수 있죠. 그만큼 올리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년에 진짜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 한 그 올해 결과는 일반적으로 미국 대학 입시를 보면은 그 반복되는 트렌드가 아니면 새로 나타나는 변수들이 한 2, 3년은 가요. 그럼 지금 올해는 이게 너무나 뚜렷하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 동안은 이러한 트렌드로 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올해 준비하는 학생들, 아이비리그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다. 그렇더라면은 SAT가 본인이 1500이 안 되면은 일단 그걸 올려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꼭 명시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액티비티를 했을 때 1차적으로 내가 지원하는 학교가 50이냐, 30이냐, 아니면 톱 20 아이비리그냐에 따라 가지고 hard factor와 액티비티의 관계가 좀 변해요. 다시 요약을 하자면은 52학교 같은 경우에는 GPA하고 SAT가 좀 낮아도 즉 52학교 갈 정도가 안 돼도 활동이 전반적으로 다 좋으면은 입학을 하더라고요. 32 정도 학교는 뭐냐면은 GPA는 좋아야 돼요. 근데 SAT가 낮으면은 특정 활동에서 부각을 나타낸다면 UC 버클리를 포함해서 붙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비리그 같은 경우에는 예외는 없었어요. 학점하고 그 SAT 점수는 어느 정도 이상을 해야지만 비로소 액티비티가 의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액티비티도 그럼 뭐가 중요하냐? 저도 여러 번 온라인 매체를 통해 가지고 강조했듯이 내 자유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가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학교 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좋은 학교 가진 않았더라고요. 학교 활동 외에 나만의 지원자만의 특징이 무엇이었는지를 나타내는 그 활동이 있었냐 없었냐가 어떻게 보면은 아이비리그를 합격하는데 승패 요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지금 본인이 톱 32 학교 아니면 UC 아니면은 아이비리그급으로 가고 싶다면은 잘 보세요.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잘하는 것도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남과 다른 건 무엇인지 그것도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남들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 인간인지 요 세 가지 축, 즉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남들과 다른 거, 그리고 남들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 인간인지 이 세 가지 축에 기준해 가지고 활동이 하나씩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활동을 얼마나 내가 자유시간에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 승패가 결정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본인이 이 세 번째 관문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에세이를 봅시다.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올해는 되게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은 에세이가 과거에는 솔직히 액티비티와 분리된 어떻게 보면 제4의 요소로 작용을 했다면은 올해는 3.5 변수로 작용한 것 같아요. 즉 이걸 뭘 말하냐면요. 메인 에세이도 중요하지만 나의 서플리멘터리 에세이가 얼마나 강했는지에 따라 가지고 좋은 학교의 입학 결정이 결정된 것 같아요. 즉 여기서 나와 있듯이 Y major essay, Y school essay가 어떻게 보면은 메인 에세이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왜일까요? Y major essay라는 건요. 단순히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왔기 때문에 이걸 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즉 내 활동이 어느 정도 풍부하냐에 따라 가지고 Y major essay 글이 완성도가 높아져요. 결국 활동이 없는 애들은 Y major essay도 없어요. 그냥 다 가상적인 얘기밖에 안 나와요. 활동이 풍부한 애들은 Y major essay가 잘 나와요. 그리고 또 Y major essay 플러스 supplementary essay에서는 아까 제가 그 액티비티에서 세 가지 축이 뭐라고 했죠? 내가 잘하는 것, 그리고 내가 남과 다른 것, 그 다음에 내가 공동체에 얼마나 기여했던 것.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요소들이 Y major essay, Y school essay 아니면은 supplementary essay의 핵심 가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액티비티에 그런 게 없다면은 에세이도 그런 걸 못 쓰겠죠. 그래서 올해는 에세이에서 되게 재밌었던 건 뭐냐면은 메인 에세이도 중요하지만 근데 메인 에세이는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메인 에세이보다 더 중요했던 건 뭐냐면은 이제 Y major essay, Y school essay, community essay, interest essay 이런 식으로 supplementary essay를 얼마나 잘 썼냐. 즉, 네 번째 요소가 아닌 액티비티와 연관된 3.5적인 요소로서 에세이가 작용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 변수들이 올해 그 2019년도 입시 결과의 그 주 특징이라고 보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면은 이제 좀 요약을 하겠는데요. 이변은 없었어요. 지금 이제 결과에 만족한 아이들은 그거에 대해 기쁠 거고 결과에 만족하지 않은 학생들은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겠죠. 근데 잘 봅시다. 오늘 제가 얘기했듯이 일단 hard factor하고 soft factor들은 제가 예전부터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예전부터 그게 순차적 적용이라는 것도 강조를 했어요. 근데 올해는 그게 너무나 예외 없이 작용을 했다라는 거. 즉, 그 GPA하고 SAT는 필수 요소가 돼버렸어요. 그게 낮으면은 솔직히 20위권 안에 학교는 가기가 힘들어요. 그냥 무조건 갖춰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50위 학교 같은 경우는 예외가 발생을 하지만 또 UC 버클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GPA만 좋으면 예외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상위 학교를 보면은 GPA하고 SAT의 점수는 되게 높아졌어요. 그리고 그거를 충족하지 못하는 순간, 충족하면 붙는다는 게 아니에요. 충족하지 못하는 순간 soft factor들의 고려 대상이 안 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ED가 훨씬 더 유리해졌다는 거. 그러니까 유리해졌다는 건 잘 들어야 돼요. 뭐냐면은 ED 합격률이 높아졌다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인 합격률을 보면은 ED 합격률도 떨어졌어요. 하지만 아까 제가 NYU처럼 ED가 두 개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잘 보세요. 점수 높은 애들이 NYU ED1 절대 안 나와요. 그런데 얼리들 딴 데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NYU에 대한 생각을 하겠죠. 나 이제 NYU로도 가야 되는데 그러면 ED2를 넣든지 레귤러를 넣어요. 그래서 ED1보다는 ED2 점수가 높고요. ED2보다는 또 레귤러 점수가 높아요. 그래서 본인이 머뭇거리지 말고요. 이건 뭘 나타내면 그 학교들이 제가 ED를 강조한 건 뭐냐면은
우리 학교에 진짜 커밋된 애들을 이제 뽑아가는 것 같아요. 단순히 점수를 가지고 내가 여기 갈까 말까 그런 게 아니라 이 기회 하나를 가지고 내가 여기를 넣는다면은 여기를 무조건 가겠다 하는 아이들. 그래서 잘 선택을 하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GPA가 텍사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총 GPA, unweighted보다는 weighted가 더 중요한데 그 수치적 결과보다는 이제 교내 랭킹이, 퍼센타일 랭킹이 중요하다는 점. 그 다음에 SAT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이비리그 가고 싶다면, 힙스 가고 싶다면은 SAT 점수가 early 1500s가 아니라 이제 mid 1500s. 그리고 그 뭐라 해야 되지? 리딩 점수가 이제 700점 이상, 30, 40, 50이 나와야 된다는 거. 그게 중요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냐면은 활동이랑 연계해가지고 에세이도 메인 에세이보다는 Y 메이저 에세이가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왜냐면은 Y 메이저 에세이가 아니면 에세이 자체가 과거에는 네 번째 요소였지만 올해 결과를 보면은 3.5번째 요소인 것 같아요. 액티비티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액티비티가 좋은 아이들은 에세이도 좋게 나오고요. 안 좋은 아이들은 좋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에세이를 쓸 때 아까 세 가지 가치가 뭐라 그랬죠? 내가 잘하는 것도 어필해야 되고요. 내가 남들과 다른 것도 어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걸 했는지도 어필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약을 한다면은 올해 결과는 작년과 아니면 최근 2, 3년 동안 많이 달랐어요. 왜냐면 예외적인 요소들이 많은 학교에서 발생하지 않았어요. 특히 상위 대학교들이요. 근데 이렇다고 해서 그 미국 대학교 가는 게 힘들어졌다? 아니에요. 미국 대학교 가는 기본 원칙에 더 충실해진 거예요. 그 올해 주변에 들면은 뭐 합격률이 저조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요소들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 거고요. 이제 올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오늘 제가 말한 것처럼 이 네 가지 부분들 그리고 그의 순차적인 평가 기준들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준비하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한번 제가 3월달 동안은 미국에 있는 학교를 방문하고 상담을 하고 결과 분석을 해가지고 조금 이제 오랜만에 제가 등장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새로운 정보들을 가지고 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은 올해 이제 원서를 준비함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은 이 지금 아래로 나가고 있는 DIPrep의 전화나 아니면은 웹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48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가지고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